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마통론이 부른 후폭풍에 달렸던 영상의 댓글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좀 젊은 층들이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이유가 있는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연령별 호르몬과도 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게 뭐 도파민, 테스토스테론 요 두 가지가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나오는데 가장 높은 시점이 10대 후반 거의 20살 정도이고요. 그리고 한 30살 정도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구간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한 40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만은 확실히 보면 20에서 한 30 정도까지 소비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을 보면 도파민 같은 경우는 보상을 기대할 때 분비되는 쾌락 호르몬이고,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도전하고 실행하는 호르몬인데,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면 새로움과 재미를 추구하려는 욕구가 높고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제품을 구매할 때도 꼼꼼하게 계산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경우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이 현재 구매의 즐거움을 높이고 테스토스테론이 구매 행동을 공격적으로 촉진을 한다. 이렇게 이제 호르몬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를 또 잘 절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본능에 또 충실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2030 여성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 물론 남성들 중에서도 소비 많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호르몬과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를 가볍게 하면 괜찮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 조금 뭐 일상 정도 올리는 거 정도, 음식 정도 올리는 거는 괜찮지 않냐. 물론 이제 매우 비싸고 이런 거 자주 올리는 건 또 예외고,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그 의견에 반대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절대 반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스타를 하는 것 자체가 가시욕이 있는 거고, 인스타를 하는 과정에서 남과의 비교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남편이 벌어오른 돈, 내가 먹었던 음식, 걸친 명품 가방, 가랑비에 젖듯 사고가 변질되는 거죠. 게다가 특유의 요초 문화로 인해 SNS상으로 올라오는 정보에 대한 필터링 작업도 없이 바로 내로 흡수해버리는 습성 때문에 비판적 사고조차 하지 못합니다. 좀비한테 물려서 감염되면 그 끝은 좀비가 되듯 SNS 하면서 사고방식이 제대로 바뀐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는 여성에게 절대적 독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일 베스트는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좋다고 저도 봐요. 예. 예.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준혁 씨 제일 불쌍합니다. 와이프가 밤늦게 안 들어오는 건 참나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죠. 더구나 양준혁 씨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조상신이 도왔어요. 그때 이제 결혼 전에 그때 이제 TV 채널 A에서 나왔던 걸 보면 이 예비 신부가 양준혁 씨한테 모든 재산은 항상 공동명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하면 조상신이 넣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했는데 지금 양준혁 씨가 19살 차입니다. 아내를 모시고 사는 양준혁.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본인이 다 합니다. 그리고 또 밤늦게까지 술을 많이 먹는데요. 2시, 3시까지도 술을 많이 먹는데 어느 날 양준혁 씨가 전화를 했는데 어떤 남자가 전화를 받았대요. 보니까 그 남사친의 정체는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또 그 이후에도 어디만 나가면 또 2시, 3시 그렇답니다. 그리고 최근 거 동향을 보니까 이거는 2023년도 7월 11일인데 뭐 아내와 각방을 쓴다고 합니다. 일단 뭐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르대요. 다르고 또 혼자 오래 살아서 각방을 쓴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신호는 아니죠. 좋은 신호는 아니고 제 느낌엔 딱 그래요. 돈 보고 결혼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물론 나중에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돈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또 아이는 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능력이 있는 돈 있는 여성들은 보상 심리로 상향혼을 바라는 건 당연하고 돈 없는 여성들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상승혼을 바라는 게 뭐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마 여성분이 쓰셨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남성이 능력이 없는 것을 자꾸 하이퍼감이라며 떠드는 건 남 탓 좀 그만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부정한 적이 없다니까.
여성들의 어떤 하이퍼감이 상향오는 이거는 본능이에요. 그 본능은 제가 존중은 하는데 적당히 하라는 거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쳐. 그렇다고 본인들이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됐냐? 준비도 안 되어 있어. 많이 모아봐야 제가 보니까 뭐 부모님 도움 있는 거 빼고요. 요즘은 보통 결혼이 30 초중반이잖아요. 30 초가 제일 많잖아요. 하여튼 이자들.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걸 감안했을 때 만약에 1,000만 원 정도만 모았다고 하더라도 한 8천 정도, 7천, 8천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나오는 여성도 적어요. 1억 넘어가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 그러니까 대다수는 얼마 안 돼요. 3천, 5천 요 사이에 거의 다 있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1년에 여성분들은 군대도 안 가잖아요.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도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여성들이 지금 대부분인 거야. 그러면서 남자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빌라 이런 건 안 된다. 아파트를 해야 된다. 뭐 지방도 똑같죠. 아파트, 전세나 아니면 매매 이걸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매우 당당하게 남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제가 볼 때 부당하다는 거죠. 그걸 부당하다는 게 한국은행 자료를 봐도 확인이 돼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그때 33개국 평균을 내었습니다. 총 34개네요. 34개 중에서 소득 동질원 지수라는 게 있어요. 여성의 근로소득 분위와 남성의 근로소득 분위가 같으면 동질이고 아니면 비동질인데 자, 1배에 가까울수록 소득 고려 없는 무작위 결혼이 많다는 뜻이다.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16으로 제일 낮아요. 지금 뭐 여기 일본 같은 경우도 1.32, 미국 1.5, 뭐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뭐 유럽 쪽, 영국 같은 경우도 1.71, 프랑스 1.91.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금 동질원 지수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낮다는 거는 소득 격차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33개국 평균을 내더라도 1.6 정도 나오는 거예요. 1.6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향혼을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라니까. 남자들이 어리고 이쁜 여자 좋아하는 것도 저는 그런 본능이라 생각해요. 아무래도 어리고 이쁜 여자 좋아하는 게 뭐 가시적으로 이쁜 여자를 성적으로 끌리는 것도 있고 또 이세를 낳음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쁜 여성이 이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유전자가 아무래도 공격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또 출산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선호하는 것도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적당히 하라는 거죠. 적당히. 그렇다고 뭐 어렸을 때 결혼하냐 대한민국 여성들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지금 한국 여성에 대해서 이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게 아니 나이는 보면 너무 많아. 그런데 요구하는 거는 또 너무 커. 그렇다고 본인이 가져온 건 또 없어. 그렇다고 또 출산을 또 잘하냐. 아니고 또 결혼한 이후에 남편한테 감사와 배려, 존중이 있느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결혼의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남자들도 이제 뭐 마통론이라든가 설거지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터진 이후에 특히 전문직 사이에서 이게 좀 변화가 나타나요. 그리고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과거하고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동지론을 좀 추구해요. 너무 이게 격차가 나면 나중에 또 이혼할 때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약속에 가성비에 5년, 뭐 약속에 10년이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본인의 재산이 도축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변하는 거는 저는 정상적이라고 봐요. 지금처럼 이렇게 소득 동질원 지수가 낮은 게 비정상인 거죠. 저는 그 점을 비판하는 겁니다. 여성의 성향은 존중한다니까요. 근데 적당히 하라는 거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수렴 청정 때마다 나라가 기천거렸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타국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요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사례,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종조가 1800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갑자기.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순조, 헌종, 철종, 세도정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때 다 수렴청정이었어요. 그리고 외척들이 주요 간직에 다 오르고 그리고 국민들을 엄청나게 힘들었고 그랬던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이 1800년대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시기였어요. 사실 이 시기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이 시기 때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뭐 일제강점기 시대가 없었을 수도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세도 정치가 있었던 거예요. 수렴청정이. 그리고 청나라 같은 경우도 청나라 말기 때 서태후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청나라 말기도 결국은 중국 역사로 본다면 결국은 매우 중요한 시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혁명이 되고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제 제국주의화 되면서 식민지를 계속적으로 개척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게 수렴청정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 댓글 쓰신 분 말씀처럼 수렴청정 때마다 나라가 기청거렸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물론 이제 대통령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뭐 여자 대통령이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권력을 보면 지금 여성들의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언론들 같은 경우도 여성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정치권도 여성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실제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지금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우대를 받아요. 판사들 같은 경우도 판결을 보면 남자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많이 봐주는 그런 판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대한민국 현재 상황은 암탉이 우는 시대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는 흐름을 보더라도 주춤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어제 영상에도 제가 그거를 한번 올렸었는데 FM들이 이제 활기를 쳤을 때 여자들의 목소리가 극단으로 올라갔을 때 그 이후부터 보면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1970년, 80년대 여성들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졌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보면 이제 유럽의 경제 성장률도 과거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장 동력이 떨어졌죠. 일본 같은 경우도 여성들의 목소리가 가장 높았을 때가 1990년 전후잖아요. 이게 공교롭게 딱 그거랑 겹쳐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이 나온 거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 여성들의 목소리가 가장 셌던 게 한 4년, 5년 전이잖아요. 하여튼 거기 이후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일단은 과거만큼의 성장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제가 볼 때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수렴청정을 하면 나라가 이청거린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목소리도 매우 크기 때문에 이건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